난 30대 중반의 이혼녀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나에게 무척 다정하다. 그런데 요즘 그의 아들과 일이 있었다. 부끄럽지만 이 공간에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난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키인 163cm에 감사하게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으며 갸름한 얼굴형으로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자란 여자다. 2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년 만에 이혼했다. 뭐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대학을 중퇴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었다. 막막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 아는 언니의 꼬임에 이끌려 나레이터 모델을 하게 되었다.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며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소개도 많이 받아 일을 늘릴 수 있겠다. 이 업계에서는 미인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예쁘다 소리 들은 나는 그 세계에서 칭송을 받기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그 세계에 잘 적응했었다. 5년간 그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혼 후 한 푼도 없었던 나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보톡스, 가슴확대 수술, 치아 교정 수술 등으로 내 미모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지금은 행사 갔던 사업장 사장님의 소개로 어떤 이혼남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그곳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 물론 그 남자는 미남도 아니고 나이도 나보다 10살이 훌쩍 더 많은 40대 후반 중년 아저씨이다. 그의 장점은 돈이 많다는 것이다. 난 그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그늘 밑에서 무척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혼자 사는 여자란 안 쓰려고 하면 돈 쓸 일이 별로 없다. 내가 특별히 옷이나 가방, 몸치장에 돈을 쓰지 않으니 그이가 지원하는 월 400여만 원의 수입도 거의 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와의 만남이 거진 2년이 다 되어가는 중이므로 5년간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해서 모은 돈과 그가 준 돈을 합해서 현금 2억이 넘는 돈이 내 통장에 있으니 통장만 바라봐도 뿌듯하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온다. 그는 나를 무척 사랑하는 걸 느낀다. 그가 전세로 얻어준 이 집은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는 나를 만나서 회춘했다고 즐거워한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나로서는 그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준다. 그는 나만한 여자가 없다며 즐겁게 있다가 간다. 어떤 날은 그의 와이셔츠를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더니 귀엽다며 한박 웃음을 짓고 나를 안아줬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나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는 스스로 나에게 중독돼 버렸다고 말한다. 내가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며 나를 바라보고 웃는다.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별로 없다. 그에 대한 정보도 그가 말한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들인데 난 그에게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나 난 그가 이야기할 때면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고 맞장구 쳐준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는 부모님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빌딩을 몇 채 가졌고 그래서 그중 한 건물에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것. 자녀는
21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다는 것 등등의 외에 세세한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난 거의 집에서 나가질 않는다. 보통 그가 쇼핑시켜준다고 하여 함께 외출하는 일이 전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가 사준 중형 승용차를 타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혼자 다니고 있다. 그는 요즘 나에게 결혼하자고 조르는데 난 조심스럽게 미루는 중이다. 사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그동안 그에게 정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을 싫다. 결혼해 본 적도 있었으니 그 남자와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다. 그의 자녀들과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곤 한다. 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 뭐 말해도 관계없지만 굳이 말할 필요성은 못 느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그의 아이들과 함께 사이판으로 여행을 함께 갔을 때의 일로 요즘은 기분이 붕 떠 있다. 해외여행은 방법에 따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척 여유로운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의 제안으로 한 시내 관광은 무척 힘이 들었다. 40도가 넘는 고온에 잠시라도 걸으면 땀이 쏟아지니 무척 힘들었고 그는 식사 때 술을 마셔서 그런지 잠이 온다고 먼저 잤고 나는 밤에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려고 했다. 수영장에는 밤 시간에 사람이 거의 없다. 난 혼자 수영을 하다가 선베드에 가서 수건을 깔고 누웠다. 그러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파라솔 앞에 그의 아들인 두성이가 서 있었다. 그는 나의 몸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무심히 그의 시선이 이르는 곳을 보았다. 나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사람이 별로 없기에 타올로 몸을 가리지 않고 있다가 깜박 잠들었던 것이었다. 난 깜짝 놀라 얼른 눈을 감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두성이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두성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훌륭한 몸매를 바라보는 두성이의 남자가 변화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잠에서 깬 듯이 돌아 누우며 눈을 떴다. 두성이구나. 너도 나왔어? 어머, 지금 몇 시니? 깨셨어요? 9시 조금 넘었나 봐요. 두성은 잠시 멍청이 있더니 어색하게 대답했다. 난 일어나 앉으며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순간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의 수영복 바지를 보며 놀라는 척했다. 어머나, 두성이는 그제서야 놀라며 몸을 돌리더니 들고 있던 티셔츠를 입으며 호텔로 달려갔다. 먼저 들어갈게요. 난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조금 전 두성이의 건강한 모습이 생각났다. 그 뒤로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우린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지냈지만 나를 보는 두성의 눈길이 일반적인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별다른 일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 그이가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자기 집에 한동안 와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보통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만두어서 믿을 만한 아주머니를 구할 수 없다고 며칠 동안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두성이는 남자애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나에게 SOS를 친 것이다.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그의 집은 양호 2층 집이다. 평수도 크고 마당도 넓고 조경에도 신경 쓴 듯하다. 딱 봐도 나 돈 많아요 라고 티를 낸 집이었다. 그의 집에 도착해서 그의 방을 쓰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런데 딸은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다며 짐을 싸서 나갔다. 3일 후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 자신의 아버지가 없을 때면 집에 붙어있지 않고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 듯 했다. 두성이가 학교에 가서 혼자 집에 있자니 심심했다. 이러면 안 되지만 호기심에 딸의 방을 구경하기로 했다. 2층 계단 앞에 있는 딸의 방은 넓고 언뜻 보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자아이 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큰 침대와 옷장, 화장대, 책상 등의 가구들이 모두 고급스러웠고 공주방 같아 보였다. 그런 딸아이의 환경이 잠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저녁을 차려주고 거실에서 혼자서 TV를 보다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루하고 따분했다. 두성은 2층에 자기 방에 들어가 꼼짝도 하질 않았다. 그의 방으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청하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약간 낯선 느낌 때문이었을까?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거실로 나가서 다시 TV를 틀고 진열장에 있는 양주를 한 병 꺼내 한 잔 마셨다. 늦은 밤이라 불을 끄고서 TV 보다가 나른해지는 느낌이 나서 소파에 길게 누웠다. 그렇게 깜박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두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옷을 입은 상태이니 그냥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다. 두성은 계단을 내려오더니 TV가 켜져 있는 것을 봤는지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시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잠깐의 침묵이 있고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난 똑바르게 누워있는 중이라 몸에 힘이 들어갔다. 누워있는 소파 옆에 정지한 채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두성이는 요지부동이었다. 실눈을 떠보니 두성이는 나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바지는 또 반응이 온 상태였다. 너 뭐하니? 하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하면서 방으로 슬쩍 들어가는데 두성이의 반응에 내 몸도 반응했다. 나는 혹시라도 두성이가 방에 오지 않을까 했지만 오지 않았다. 그의 방에 들어가서 잤고 다음날 아침을 차려주었다. 두성이는 아침밥을 대충 먹고 학교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편하게 바라볼 수 없었다. 아니 두성이가 나를 바라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이었다. 두성이가 학교에 가고 나는 밀린 잠을 잔 뒤에 오후에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니 어느새 저녁 10시가 넘었다. 주방에 가보니 두성이가 혼자 식사를 차려 먹은 흔적이 있었다. 난 미안한 마음에 2층의 두성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내 하는 짧은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두성이 책에 머리를 박고서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가가서 두성을 부르자 그제서야 돌아보며 아는 척을 했다. 내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도 두성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그런 두성이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에 방문을 닫고 나오며 난 오늘 밤에도 거실에서 자리라 다짐했다. 두성이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샤워를 정성스럽게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어제처럼 술을 한 병 꺼내어 몇 잔을 마시자 몸과 마음이 나른해졌다. 또 깜박 잠이 들었는데 두성이가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모른 채 하고 계속 잤다. 다음날 아침에 그의 얼굴을 보니 전날처럼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유럽에 있는 그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할 때도 난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잘 보라며 그에게 말하고서 난 저녁에 두성이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졌다. 내 속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찜질방에서 세신을 받고 왔다. 두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밤이 되고 난 마음이 들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딸이 친구네 집에서 돌아왔다.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에 마음을 비워야 했다. 딸은 다녀왔다고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았다. 나는 오늘 두성이와 만남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그의 방에서 잠을 취했다. 낮에 목욕을 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깜짝 놀라 일어났다. 두성이는 며칠간 참다가 오늘은 용기를 낸 모양이다. 나는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도 반응이 왔고 나는 두성이와 리를 치렀다. 두성이는 처음이라고 했다. 두성이는 내성적인 성격에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 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사입한 수영장에서 나를 보고 자꾸 내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런 두성이가 너무 귀여워서 꽉 안아주었다. 그이가 일주일 후에 유럽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의 방에서 격렬한 시간을 보냈다. 딸이 있는데 괜찮았냐고? 그 계집애는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음악 듣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돌아오자 나에게 아이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안아주는데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다. 내 집으로 오면서 두성이에게 살짝 눈짓을 했다. 그의 출장이 내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그런 기회를 준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그에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잠깐만 불좀 줘봐. 이거 올려서. 오빠 그 물 그 밑으로 내려놔.